네, 지난달에 성조기를 두른 채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올림픽공원 진입을 막아섰던 여성이 오늘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만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 표가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 보전 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저 또한 기꺼이 대가를 치르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게 제가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입니다. 네,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이른바 올다르크라고 불리는 여성인데 오늘 경찰에 저렇게 출석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증거 보전을 위한 행동이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거다. 이런 설명을 하네요. 김성태 의원님, 예. 이게 경찰 조사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은 이제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그래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비롯된 그런 선관의 부실 이제 선거, 이 현장을 직접 목도했고 또 이 사실들이 결국은 이 투표함이 다 직결된 모여진 이곳을 갖다 자신들이 지켜보고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법원이라든지 선관위의 증거 보존이 이게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이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그런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은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외로운 투쟁이었다 이런 거고. 네. 오늘 저 경찰 출석에 이제 한교안 전 대표도 같이 변호인 조력자로서 이제 같이 이제 동행한 건데 저 부분은 올드커 저 여성은 자신이 저는 자신이 결심한 그 내용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고 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소시민의 한 사람의 저는 참정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열정으로 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올다르크 여성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징계는 보복을 낳고 보복은 징계를 낳는다. 네, 징계 정치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셨고요. 도대체 선수가 무슨 말을 할까? 네, 선수를 부를 때가 아니다. 축구 팬들도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입수경이 왜 못 밝히나라고 하셨는데요. CCTV의 입수경위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조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선거가 끝난 지도 2주가 지났는데 잠실 개표소 봉쇄가 13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현장을 찾았는데요. 시민들의 항의로 약 15분 만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비켜주세요. 밀지 말라고. 선거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항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이용해서 체육 활동을 하시고 국가대표로서 세계대회에 출전하시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활동도 보장은 또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여야 의원들이 올림픽 공원을 찾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찾은 건 처음입니다. 원내 지도부가 방문을 한 건데요. 이모경 의원 같은 경우는 우생순으로 유명한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강한 저항 때문에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요. 윤희석 대변인님, 의원들이 좀 전해준 얘기를 보면 현장에서 약간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네요. 그렇죠. 뭔가 거기 시위를 하시는 분들의 의사랑 조금만 다르면 공격을 하고 또 이 시위 주체가 정확히 이게 구분이 되지 않아서 대표자 같은 분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의견이 돌출될지 모르니까 영상을 찍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가 없죠.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분들도 표정이 굉장히 좀 얼어 있잖아요. 네. 그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저 상태에서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을 느낄 것 같고 결론은 처음부터 시작됐던 그 시위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서 이제 정치화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정치화한 상황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변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시위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어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아선 여성이 있었습니다. 성조기를 두르고 있던 그 여성인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해서 그 영상도 만나보시죠. 강제로 문 여는 일 없으니까 조금만 안전을 위해서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십시오. 여성만 철수했다고요. 그러니까 나갑시다 이제. 어제 저곳에 모여있던 시민들과 장도혁 대표가 조금 이제 논의를 한 끝에 체육회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중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최후의 일인 저 여성이 막아서는 바람에 결국 불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서재현 부대변인님, 네. 경찰은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부 강성보수 커뮤니티에서는 올다르크다? 좀 추앙하는 글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올다르크라고 이게 칭송할 정도는 아닌 것이다. 다만 이제 저분도 그 부정 선거가 아닌 뭐 부실 선거든 어떤 그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고작 한 명은 아니지만 뭐 5천만 분의 대표에서 했다고 하셨지만 지금 이제 그 체육 대회 특히 이제 펜싱 같은 경우는 언론 통해서 보면 선수가 본인의 칼을 못해서 빌려오거나 사와서 다른 칼을 가지고 지금 대회에 출전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럼 다른 올다르크가 아니고 올림픽의 어떤 선수에 대한 피해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어떻게 보면 그 경기력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역사에 또 개인의 어떤 선수 양력에 남는 부분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런 문제 제기는 당연한 것이지만 굳이 또 계속 개표소 출입을 하루 이틀 막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계속 막아서 한다면 저는 공권력이 투입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채널A 뉴스A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선수들의 경기력에 차질이 있지 않겠냐면서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이 경기력에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수 장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군인에게는 총과도 같은 부분이고요. 또 본인들의 신체 일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가장 민감한 시기인 지금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들 랭킹 포인트나 아니면 예선전을 겸하는 대회에 출전하는데 본인의 장비를 못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유감이고 사실 이 경기장을 가보지 않으신 분, 그러면 이제 왜 대체 저기를 막고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경기장 가운데에 이제 투표함이 있는 거고 투표함 개표를 진행했는데 개표 끝난 투표함이 나가지 못하도록 저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이 이쪽 이제 외곽을 둘러싸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예 자체적으로 진입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일단 유승민 회장이 여러 차례 좀 이제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좀 열어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이거 다시 진입을 시도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어제 거의 될 뻔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가서 중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중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갔을 때 현장에서 반응이 나빴던 건 뭐냐면 뒤늦게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설득을 하기 온 것 같지만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보면 통보를 하러 왔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몇 마디 단어로 딱 규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관계도 다를 수 있고 입장도 다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공권력이 투입된다고 하면 강제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을 찾아봤을 때 투표권,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이 훼손됐다, 침해됐다. 이건 헌정 유린 아닙니까? 예.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나 아니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미안하거나 반성하거나 뭐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이른바 그 선수들의 경기력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불거지고 이 일이 여기까지 된 데 있어서 정부에서 좀 더 낮은 자세에서 겸허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다음에 정치권이 중재 역할을 한다면 어제보다는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참정권 침해 사례가 실제로 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선관위에서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려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요.
조현욱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표하러 왔다가 용지가 없어서 돌아간 12명이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참정권 침해가 확인이 된 겁니다. 차재현 교수님, 예. 몇 명 정도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잠실의 투표소에서는 12명이 침해를 받은 게 확인이 됐네요.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저기 투표 마감 시간에 왔다가 투표 용지가 모자라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지금 지금 대기표를 받았던 분들이 175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6시 마감 전까지는 17개가 미해수됐는데 투표 시간이 연장되면서 10시까지 4시간이 더 연장됐는데 그때 4시간 동안 5명이 투표를 했고 결국 그 대기표로 받았던 12명이 미해수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분들은 아마 투표를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분들의 자의에 의한 투표라기보다는 사실상 선거 관리 부실에 따른 타의에 의한 그러니까 지금 투표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중앙선관위가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저는 마땅히 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이 12명뿐만 아니라 또 인접 또 다른 데서도 지금 앞으로 계속 좀 더 그러니까 이 진상 규명을 해보면 이런 비슷한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최소한 이 잠실을 포함하고 있는 송파 지역에서의 선거 소청 이 정도는 뭐 한 번쯤 제기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이걸 빌미로 해서 전국적인 전면 재선거로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논리에 비약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현장에서의 진상규명이 일단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김기영 대변인님. 한 말씀만 좀 덧붙이자면 그 12명이 투표를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우리가 별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송 3사의 출구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출구조사에서 서울에서 격차가 5.4% 났거든요. 그렇다면 오세훈 후보를 찍고자 하는 사람이 오세훈 질 것 같은데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는 없을까요?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 나온 표들을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 쪽의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개표가 계속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출구조사를 이렇게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꼭 짚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출구조사가 뭐 다 들어맞은 것은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짚어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